됐고, 요것만 음영 처리로만 딱 바꿔주시면 됩니다. 음영 처리,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쭉 내려와서 뷰 범위에 지금 보시면 뷰 범위에 지금 열쇠가 이렇게 딱 채워져 있는데 바로 이건데, 얘는 체크를 풀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레벨이 이렇게 있죠? 보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여기서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게 되면 뷰의 범위가 딱 여기서 끝나요. 정확히. 그러면 이 보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편집을 할 수가 없죠. 우린 이걸 봐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 범위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 정도의 그 범위라는 게 필요한데, 이거를 체크를 하시게 되면 여기가 제로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봅니다. 그래서 요건 언제든지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게 요거는 이게 딱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 형태로. 자, 그리고 이제 뭐 방향이야 도북이고요. 분야 확인하셔야 되겠죠. 내가 템플릿을 적용했을 때 구조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볼 거 없고요. 지금 보셔야 될 거는 요거 분야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 두 칸. 그러니까 자동으로 분류가 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아예. 자, 이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확인 누르고. 일단 2층. 아까 제 적용 복제 한번 하고 다시. 뷰 복제. 그 다음에 여기는 이름하고 좀 맞춰야 되니까 이름 바꾸기 해서 제가 이름만 좀 복사를 해가지고요. 여기다가 자, 이름 바꾸기 들어가서 2층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요것만 2층으로 바꿔주시고 2층.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 뷰 템플릿이라고 있죠. 뷰 템플릿. 지금 현재 있는 이 위치는 여기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RM 구조 평면 작업이라는 걸 선택을 하고요. 확인을 딱 눌러주시면 얘가 이렇게 딱 떨어지죠. 떨어지면서 이쪽 보시면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죠. 여기도 비활성화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템플릿 작업을 하시게 되면 사용자가 매우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다. 자, 2층 도면 한번 깔아볼게요. 삽입에 가서 2층 도면을 깔 텐데, 그 구조 목록에 들어가 보시면 2층 바닥 구조 평면도 있죠. 자, 이거 단위 정도로 맞춰주시고 중심 대 중심 이렇게. 처음 도면을 좀 불러올 때 시간이 걸립니다. 예, 도면이 들어왔네요. 자, 일단 얼라인으로 맞춰주셔야 되겠죠. 자, 얼라인 하셔가지고 도면은 전부 다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시고, 아이고, 제가 잘못 찍었네요. 자, 그 다음에 이 도면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전경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핀으로 고정까지 이렇게 딱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작업할 단계가 끝나는데, 지금 1층에서 건물을 보시면 여기가 레벨일 때 여기가 2층, 1층. 제일 처음에 바닥을 이렇게 그리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기둥을 이렇게 세우실 거고, 기둥을 이렇게 세우시겠죠? 그리고 이 기둥의 구조를 잡기 위해서 보가 이렇게 딱 들어가죠. 문제는 이 보를 그리시는 거를 1층에서 못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는 표면도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작업을 할 수가 없어서 2층에서 아래 이렇게 내려다 보셔야 되겠죠.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뷰 깊이를 밑으로 좀 내리셔야지 잘 보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자, 여기 보시면 범위라고 있습니다. 범위. 자, 범위에서 편집 들어가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300,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300. 마이너스 300이라고 넣어주시는 이유는 마이너스 300 정도가 돼야 슬라브 두께 넘어서까지 보이겠죠.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자, 밑에 이제 그려진 것들이 이제 싹 보이죠. 여기 색상이 안 들어갑니다. 왜 안 들어가죠? 우리가 보고 있는 높이가 단면이 아니라 이 벽이나 기둥에서는 평면으로 보이고 있죠. 지금 한참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니까. 자, 이제 보를 한번 작성을 해볼 텐데, 보도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제가 개인 컴퓨터라서 좀 복잡합니다. 여기 구조에 보시면 보 백은 일람표라는 도면이 있어요. 자, 제가 얘를 열어볼게요.
이 보호 배근 일람표에서 그 기둥하고 벽체 작성하실 때 주요 보호하고 요런 거는 그 주요 기둥이나 이런 거 전부 다 복제를 하셔가지고 유형을 만드셨죠. 똑같습니다. 얘도 잠시만요. 자, 얘도 이 도면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복제를 좀 하셔야 돼요. 복제를. 자, 그래서 자, 캐드 도면이 좀 열리고 있어가지고 좀 기다리자. 제가 도면을 조금 줄일게요. 아, 여기 있네요. 자, 이쪽 보시게 되면 지금 보배근 일람표 해가지고 이렇게 보들이 쫙 나와 있죠. 종류가 매우 많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사실은 프로젝트가 들어가기 전에 여기 있는 이 보의 일람표들을 정리를 한번 해주셔야 돼요.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냐면 방법을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그 노트패드, 그러니까 메모장이죠. 우리가 흔히 메모장이라고 부르는 애인데 얘를 이용해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이런 식입니다. 정리를 하실 때, 자, WG라고 해서 이쪽에 제일 큰 타이틀을 먼저 쓰셔야죠. 이름이죠, 이름. WG1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한 칸 띄신 다음에 이 도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 보의 사이즈가 나와 있죠. 여기에 보통 이제 엔드 센터 엔드 이렇게 나가 있는데 다 볼 필요는 없고 우리가 필요한 거는 가로와 세로 값입니다. 가로와 세로. 그래서 이 가로 값 곱하기 세로 값을 이렇게 넣어 주시면 돼요. 가로 곱하기 세로. 자, 이런 형태로 해서 이쪽에 있는 일람표를 다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목록을 다 정리를 하는 거죠. 한번 목록을 여기서 한번 싹 정리를 해 놓으시면 작업을 할 때 여러모로 편하세요. 그런데 일단 그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꼭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일단 저는 이제 모델링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이 보시는 게 우선이니까 저는 그냥 바로 작업을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찾아가면서. 자, 일단 이쪽에 보시면 지금 보가 필요한 게 G2, B1, G1, B1, G1, B2, G3 이렇게 돼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G1, 2, 3 맞죠? 보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G1 하고요. 한번 찾아볼게요. 자, 찾으실 때는 앞에 붙어 있는 이 숫자 보이시죠? 앞에 보이는 이 숫자는 층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 뒤에 붙어 있는 게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해석을 하자면 2층부터 6층까지는 다 이걸로 쓰겠다 이거죠. 네, 처음부터 6층까지는. 자, 그래서 보의 사이즈를 보시면 대부분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400, 600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대부분. 이제 이 여기 나와 있는 WG1, WG 시리즈나 B4로 시작하는 시리즈들은 조금 다른데 그 외 사이즈는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일단 확인을 하면서 좀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보를 작성을 하실 때는 구조에서 보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는 W 와이드 플랜지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어디서 갖고 오시냐? 여기서 갖고 오셔야 되겠죠. 패밀리 로드. 자, 패밀리 로드라고 명령을 내려주시면 이쪽에 구조 프레임이라고 있고요. 그 콘크리트 안에 들어가 보시면 아이고야 제가 잘못 뺐네요. 콘크리트 안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잠시만요. 네.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콘크리트 직사각형 보호라는 게 있어요. 얘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콘크리트 직사각형 보호를 선택을 하시고 열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보가 생성이 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그리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사용할 거를 그리시고 바로 색상 나오죠. 얘를 유형을 먼저 맞추시는 게 좋겠죠. 자, 선택해서 유형 편집 복제 쓰실 때 G2라고 이렇게 쓰시면 안 되겠죠. 앞에 층수를 이렇게 붙여주셔야죠. 층수를 앞쪽에다가 층수. 자, 이대로 읽어보면 2층에 G2다 이렇게 되겠죠. 자, 사이즈를 볼게요. 자, G2는 400, 600이네요. 그러면
400에 600 하고 확인 딱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자 이쪽 보시면 G2와 G1이 같이 있다라는 거는 똑같은 거고, G3도 지금 똑같죠. G4 똑같고요. 5가 다르네요. 그죠? 자, 그러면 얘를, 이게 G2잖아요. 카피하시면 되겠죠? 카피해서, 자, 옆에다가 하나, 둘, 셋, 카피를 해주시고, 자, 여기가 지금 G2니까, 얘를 G1으로 바꾸시면 되겠죠? 복제해서, 뒤에 거는 지워서 G1. 요렇게. 그 다음에 얘는 또 복제, G3. 그 다음에 얘는 G4.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제가 얘 지워버릴게요. 지워버리고, 자, 볼을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볼을 작성을 하실 때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벽체의 중심에서 벽체의 중심, 혹은 기둥의 중심에서 기둥의 중심, 혹은 벽체의 중심에서 기둥의 중심.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중심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중심만. 그래서 자, 제가 한번 그리는 거 보여드릴게요. G2죠? 그러면 자, 여기에 G2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벽체의 중심에서 이쪽에 있는 벽체 중심까지 일단 맞추시면 돼요. 여기다 그려주는 이유는 처음부터 여기를 못 맞춰서 그렇죠. 이렇게 약간 떨어뜨린 상태에서 만드신 다음에 얼라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싹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럼 G2 딱 됐죠? 자, 지금 여기 보시면 G1, 여기도 G1이 돼 있죠. 어떻게 하시면 돼요? 얘를 선택해서 카피하시면 돼요. 카피.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얘는. 자, 여기다 하나 붙여주시고, 여기도 하나 있어야죠. 여기 붙이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하나 딱 붙이시면 되겠죠. G3까지. 자, 그런데 이 G3 같은 경우에는 보가 요 기둥을 넘어가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선택을 하시고, 여기 끝에 있는 이 중심 점을 당겨 가지고요, 여기 기둥의 중심에다가 이렇게 딱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 야, 선택해서 유형만 바꾸시면 되겠죠. G1. 그 다음에 얘도 G1. 그 다음에 얘는 G3. 싹 바꾸시면 되겠죠. 같은 치수인데 이렇게 이름이 다른 이유는 딱 하나죠. 이 속에 들어가 있는 배근의 형태가 조금 다를 경우에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배근의 형태가 다를 경우 형상이. 자, 이번에 이제 B1하고 B2로 한번 볼게요. B1, B2. 제가 볼 땐 사이즈 똑같을 것 같긴 한데, 자, 여기 있네요. B1, 2 똑같죠? 자, 뭐 이거 카피하셔가지고 복사하시면 되겠죠. 자, 얘를 이쪽에다가 카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쪽도 카피. 자, 이렇게 살짝 어긋났을 때는 신경 쓰지 마시고 다 바로 다음으로 가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와서 얼라인을 이용해서 이렇게만 싹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B1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선택을 해서 유형 복제하셔가지고 B1이죠. B1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 바꿨으니까 얘는 B1을 선택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B2죠. 자, 편집 복제 하셔가지고 B2라고 이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네요. 자, 수직을 다 하셨으면 이제 수평을 해볼게요. 제일 긴 쪽을 먼저 해결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여기 G5라고 있습니다. 아까 G5가 500, 600이었죠. 자, 복제 2층에 G5라고 고치고, 사이즈가 500. 자, 똑같아요. 안쪽에서 이렇게 잘라주신 다음에 두 칸씩 얼라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싹 붙여버리시면 되겠죠. 반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은 이 볼을 선택을 하시고, 미러 있죠? 미러, 선택 미러. 자, 미러 하셔가지고 중심축 선택. 여기 이 보의 중심을 딱 찍어주시면 반대로 넘어가죠. 넘어갔는데 반드시 이 보는 이 중심끼리 이렇게 만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또 선택하시고 미러로 넘기시면 되겠죠. 자, 넘어갔죠. 다시 이제 줄여주시고 됐네요. 그 다음에 여기 CG5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앞에 C가 가리키는 게 캔틸레버입니다. 캔틸레버. 이게 뭐냐면 기둥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이렇게 붙어 있는 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아파트 베란다에 요게 다 붙어 있어요. 자, CG5라고 그랬으니까 또 치수 한번 찾아봐야죠. 아, 여기 바로 있네요. CG5 500, 600 똑같죠? 그러면 자, 선택해서 그냥 바로 복제할게요. 자, 복제 이름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CG5라고 이름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리실 때 여긴 찍을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조금 떨어뜨려 가지고요, 좀 길게 빼세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얼라인을 이용해서 여기를 이렇게 싹 붙여주시면 됩니다. 먼저 잘라서. 이게 이쪽에 있을 경우에는 얼라인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싹 붙여주시면 깔끔하게 딱 떨어지죠. 이쪽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는 WG1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WG1을 또 찾아봐야 되겠죠?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 제일 위에. 자, 여기 보니까 300에 600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보호 들어가고요. 자, 유형 편집, 복제. 2층에 WG1 이라고 입력하시고, 사이즈는 300. 똑같죠, 뭐. 중심에서 중심까지. 그 다음에, 얼라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싹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B4네요. B4. 조금 이제 실수가 튀죠. 자, B3, B4. 여기 있네요. B4. 자, B4 경우에는 400, 600 동일하죠. 자, 아무거나 선택하시고 CS, 그 다음에 복제 B4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건 체인 걸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센터에서 여기 센터까지 딱 찍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얼라인으로 맞추셔야 됩니다. 이렇게 맞추시고 나서 끝이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 이쪽 부분이 오픈인데 뻥 뚫린 부분인데 지금 보가 이렇게 치고 들어갔잖아요. 이거는 간섭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선택해서 그냥 좀 뒤로 이렇게 빼셔야죠. 요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G6. 자, 도면 확인할까요? G6 보면 400, 600 동일하죠. 자, 또 복제하셔가지고 G6라고 이름을 이렇게 주시고 그리시는데 이 부분들은 좀 되게 좀 어렵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고요. 그냥 센터에서 센터까지만 먼저 찍으시면 돼요. 어느 쪽에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여기는 얼라인을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됐죠? 근데 여기 G4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좀 도면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요. 자, 요거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미러에서 이거 반으로 넘기시고 이렇게 좀 멀리 갔죠? 쭉 당기시면 되겠죠. 요거 자, 당겨서 여기다 맞춰주시고 중심에 지금 보시게 되면 이 틈이 벌어지죠. 요거는 2층의 도면을 잘못 그린 거예요. 2층 도면을. 그래서 이거는 무시하시고 1층에 있는 바닥을 그대로 따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쪽도 보시면 여기가 지금 WG1, 3가 동시에 들어갔죠. 그러면 선택해서 자, 복제하겠습니다. 복제 WG3를 먼저 WG3를 먼저 중심에서 잡아서 싹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얘를 얼라인을 이용해서 여기 싹 붙이시면 되죠. 자, WG1은 여기서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이름만 바꾸시면 되죠. WG1. 자, 얼라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3D로 뷰를 한번 돌려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보이는지. 자, 지금 보이시죠?
지금 보시면 얼추 지금 작업이 다 됐는데 음영 처리를 제가 지금 켜볼게요. 옵션을 제가 조금 바꾸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형상이 이제 좀 제대로 보이는데, 자, 보이시죠? 형상이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 이 보들이 제대로 자리 잡았는지 꼭 확인을 조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 누락된 곳이 없는지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벽과 보가 지금 다르게 겹쳐져 있는 상태죠. 그죠? 자, 이럴 때는 한 가지 작업을 더 하셔야 되는데, 어떤 작업이냐면 여기 있는 기둥들을 몽땅 선택하셔가지고, 자, 제가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몽땅 이렇게 긁어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제가 지금 하나 빼먹었다. 자, 2층 가서 이쪽에도 WG3라고 있죠. 그럼 얘는 어떻게 그리시냐? 자, 바깥쪽으로 이렇게 좀 길게 뽑으시고, 그 다음에 얼라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붙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싹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네요. 그래서 이쪽 보시면 이제 뒤쪽도 완성이 됐죠. 그 다음에 할 게 뭐냐면 이제 적정한 재료로 다 바꿔주시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선택을 해서 필터에서 구조 기둥만 선택을 해볼게요. 기둥 보시면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재료가 달라요. 우리는 전부 다 땡땡점 콘크리트라고 쓰고 있죠. 그죠? 이걸 써주는 이유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일람표를 뽑게 됐을 때 조금 더 수월하게 뽑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요즘 여기는 재료가 달라요. 근데 물론 일람표 뽑을 때도 뽑을 수 있는데, 자, 이 이름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콘크리트 선택해서 확인 눌러보면 이름이 싹 바뀌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이제 결합되는 기둥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바닥도 콘크리트고 이 기둥도 콘크리트라서 같은 재질끼리는 붙는 성질이 있어요. 이 레빗의 구조 부재들 같은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보도 몽땅 선택을 해서 이렇게, 자, 싹 긁어서 이렇게 선택하고요. 자, 필터 들어가서 보 같은 경우에는 구조 프레임으로 된 애들을 다 선택을 하시면 돼요. 몽땅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 눌러보시면, 자, 보만 이렇게 선택이 됐죠. 그럼 얘도 똑같습니다. 재료가 아예 지정이 안 돼 있어요. 재료에 가서 콘크리트 지정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모든 구조 부재가 결합이 자동으로 됐죠. 자, 레빗은 구조 작업 같은 경우가 거의 한 60% 정도 먹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구조에서 잘 나와줘야 건축에서 약간 틀리더라도 수정할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모델링을 하실 때 모델을 단순하게 모델이라고 보지 마시고 약간 검토자의 시각에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환 설계를 하실 때는. 왜 그러냐면 건축사 사무소에서 도면을 물론 잘 사시는 분도 있는데 100%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보시면서 이 도면은 틀렸다라는 생각 하에 도면을 보시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상할 때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아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도 좀 도면이 틀린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도 굳이 이걸 예제로 잡은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을 이제 실제로 하시면서 이상한 걸 찾아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어떻게 맞출 건가에 대한 공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2층 표면도 보시면 LB 1, 2, 3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인방입니다. 인방. 문이나 창문에 들어가는 인방보. 요건 일단 빼고 할게요. 작업을. 자, 해서 요번 강좌에서는 자, 여기까지 구조, 기둥과 구조보 마무리까지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템플릿도 좀 하셨고요.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좀 연습 많이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